자,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그 HCI UX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많은 부분들이 리스크라는 거예요. 어떤 위험, 그 위험이 있고 내가 병을 고치다가 그 어떤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용자의 경험이 만들어져야 된다.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본인에 대한 자료들이, 정보들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. 자의반, 타의반으로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자료들이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시판 중인 리셋오라고 하는 중독 치료제를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그 처방받은 치료제를 언제 다운로드 받았는지, 언제 접속했는지, 접속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썼는지 이러한 것들이 시간별로 다 기록이 남겨져 있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되게 자세한 환자의 또는 사용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 환자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가 유출돼 버릴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위험이 커지면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최적의 경험이 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항상 불안하니까. 이거 이렇게 했었을 때 뭔가 나한테 잘못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지 않을까? 또 뭔가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내 정보가 빠져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회자되지 않을까? 어,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, 그러한 불안 요소들을 없애주는 것. 그게 우리가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갖다 만든다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기기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갖다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해당되는 기기를 써서 해당되는 환경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노출되는 위험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을 갖다 우리가 먼저 캐치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방지책을 만들어줘서 사용자로 하여금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안전성의 원칙이에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화면은 미국의 식약청, 우리나라 식약청처럼 미국의 USFDA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가 앞으로 실제 상황에서 실제 세상에서 사용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항목들에 따라서 평가를 할 거다. 근데 그런 평가를 갖다가 제대로 잘 통과를 해야지 디지털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거다. 이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미 우리가 인허가를 갖다가 줬더라도 그 시스템을 갖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허가를 취소할 거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사이버 시큐리티예요. 이게 디지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제로 제품의 측면에서 또 조직의 측면에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
프라이버시 보호나 무결성 보장이나 시스템 가용성 같은 걸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평가를 해요. 또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 시장에 팔리기 전에 모든 디지털 치료제는 사이버 시큐리티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다 체크를 받아요. 체크를 받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보안 인증 검사라는 것을 다 받아요.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시판이 된 다음에는 시판된 상태에서도 이런 사이버 보안성 같은 취약성이 최소화되고 있는지를 다 테스트를 해요. 그래서 프리마켓 서브미션을 그러니까 시장에 팔리기 전에 평가를 받을 때도 이런 안전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팔릴 때에도 이런 그 사이버 시큐리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해당되는 리스크의 심각도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심각도에 따라서 내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대책을 세우고 그걸 실행해 나가는 것. 이러한 것이 이 HGI 측면에서 또 그 실제로 시학처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이 중요한 원칙이에요.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안전성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안전성하고 독합성에 대한 요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. 이 그 아까 말씀한 대로 RWPA 그런 걸 갖다가 미국의 식약청에서 발표해서 여러 가지 사이버 시큐리티나 세이프티 그리고 스테빌리티나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평가들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신뢰성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. 아까 얘기한 것처럼.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서비스 또는 시스템이 나의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나에게 어떤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신념을 줄 수 있어야 된다. 안전성을 갖다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이런 기관들에서 이미 만들어서 배포한 이런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일단 먼저는 그 가이드라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갖다 구축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뭐 보안성과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보안 정책이 수립되어 있고 환자 데이터를 갖다 암호화하고 또 나에 대한 정보는 다른 사람이 수정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고 그게 어떤 브리치가 생기면은 경보를 해주고 이 인증된 사용자만 의료 정보를 갖다 사용할 수 있고 단 인증된 사람은 해당되는 정보를 갖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차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안전성과 보안성 측면에서의 중요한 하부 요인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애플사의 애플 키트 같은 경우가 헬스 키트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들어봤겠지만 범인이나 누가 애플폰 가지고 아이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관계 당국이 그 폰을 못 열잖아요. 이제 그만큼 굉장히 철통학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그런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도 이런 안전성과 관련된 베스트 케이스를 갖다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을 사용했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. 한번 그런 경험들을 갖다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